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24년 갑진년 운세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갑진년의 재물운, 취업운, 연애운, 주의해야 할 점, 정치, 경제, 전망, 국제 정세, 기타 등등, 왜 이런 것까지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 주제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주로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원없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갑진년도 갑진년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보시면 자신의 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운세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난 신축년, 이민년, 개묘년의 흐름에 대한 영상들은 과거의 재생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년 운세는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신규 유입분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제 기준에서 아무리 쉽다고 해도 어렵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내 사주를 처음에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장 기초이자 핵심인 부분을 갑진년 운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만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세력은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시간을 사주 팔자로 변환해주는 툴이에요. 사주 팔자는 말 그대로 4개의 기둥과 8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태어난 시간 정보만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 수가 없죠. 태어난 생년월일 시라는 시간 정보를 사주 팔자로 변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고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스토리가 담긴 정보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사주팔자는 시간, 공간, 그 속에서 만날 인간에 대한 정보들을 담은 글자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를 본다는 건 자신이 타고난 스케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림으로 완성해 나가는지를 추론하고 예측하는 과정인 거죠. 일단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시라는 정보를 만세력에 입력해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만세력을 외우거나 두꺼운 책을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폰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앱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고요. 같은 만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팔자를 뽑는 경우가 있다든지 불필요한 정보들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으로 사주를 풀어야 하니까 봐야 할 정보도 많고 이런 디테일을 살리자니까 초보자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 문제였습니다. 올해 포스텔러 만세력이 PPL로 들어와서 3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실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초보자 분들한테도 적합한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포스텔러 만세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세력 보는 법은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양력, 음력을 입력하시고 야자시, 조자시 입력하는 란이 보이실 텐데 이거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서 저는 쓰지는 않는데 간혹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태어난 지역인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시간을 보정하는 용도 때문입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풍수적인 부분을 고려하시기도 해요. 점쟁이마다 노하우가 있을 텐데 저는 태어난 지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마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기 생년월일을 토대로 사주라는 4가지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부분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월, 월지라고 합니다. 태어난 달의 지지에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생일에 해당하는 천간인데 이거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만 체크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사람들이 사주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건데 즉 구조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낯선 용어들과 규칙들이 등장하는 것 때문인데 이런 정보들은 차차 알아가시면 되고 오늘 시간에는 이 2가지를 가지고 볼 겁니다. 우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월지인데 이걸 쉽게 사계절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인묘 진월이면 봄에 태어나신 겁니다. 사오 미월이면 여름이 되는 거고요. 신유 술월이면 가을입니다. 그리고 해자 축월이면 겨울에 해당하시게 돼요.
1년은 총 12개월인데 3개씩 묶어서 4개의 계절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기 계절을 정리하시고 어떤 계절에 태어난 일간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자기 운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하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점술과 사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체스로 예를 들어볼게요. 체스 게임을 처음 시작해서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진행될 시나리오가 무궁무진하겠죠. 어떤 방향으로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둘지도 내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스 게임을 한 수, 두 수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점차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돼요. 실제로 게임할 수 있는 말도 줄어들게 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말은 부족해져요. 결국 현재 선택지는 이전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많은 걸 잃었다면 다음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주를 볼 때는 태어난 생년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게임을 시작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기준을 30세 정도로 보는데 왜냐? 이는 사주에서 말하는 대운 때문입니다. 보통 대운을 좋은 운이라고 알고 계신데 대운의 본래의 의미는 누구나 10년마다 반복되어서 오는 운의 변화를 말해요. 개인에 따라 대운수라는 대운이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게 되겠죠.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밑에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시면 대운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만약 대운수가 1에 시작이 됐다면 1세의 첫 대운, 11세의 두 번째 대운, 21세가 세 번째 대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30세 정도가 되었다면 세 번째 대운이 다 지나게 되는 거죠. 왜 3대운까지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기가 어느 지점에 태어났던지 간에 3대운 정도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의 계절을 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연습이 끝났다는 뜻이고요. 자기 계절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 즉, 내가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게임에서 분리하려면 내가 내 계절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걸 잃었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라, 뭘 해라가 많은 겁니다. 나이를 먹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흔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기 타고난 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른분들은 명의 높고 낮음을 나눠서 보고 이를 천하다 귀하다 따지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사람은 유리한 선택과 불리한 선택이 있는 거고 이것이 누적되어서 하나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남은 계절이 얼마 없는 겁니다. 하나의 계절이 지났고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계절을 빼고 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계절이 2개밖에 안 남잖아요. 왜냐면 120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계절 중에 2개만 남았다는 것은 인생의 절반의 선택은 지났다. 체스의 말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사주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사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한 가지 채널만 보지 않으실 거고 타로든 뭐든 여러 운명학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보시더라도 나의 현재 선택은 이전 선택과 이어져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계절을 한 바퀴 돌리는 거라는 개념을 전제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제가 3년째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공망이 들었다, 일주가 어떻다, 무관성 사주가 어떻다, 무인성 어떻다, 무식상 어떻다, 축 맞아서 나빠졌다, 도화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매일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3년 내내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지만 어떤 전제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계절이라는 대전제예요. 이 계절이라는 것이 사주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달은 차면 기울고 해가 높이 오르면 결국 떨어져서 밤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해가 진 거냐 밤이 찾아온 거냐라는 거죠. 항상 중심은 양이 중심입니다. 해라는 것은 태양이고 양의 기운을 말해요. 해가 졌기 때문에 밤이 된 겁니다. 밤이 물러가서 해가 뜬 게 아니에요. 이는 바꿔 말하면 운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것이냐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연이든 악연이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계절을 지나야만 하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하니까. 영원히 같은 시간을 멈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운이든 불운이든 내가 찾아가는 거고, 인연이든 악연이든 내가 만나는 거지 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봄에 태어났다면 3대운이 지나고 나면 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운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주를 볼 때 무엇을 보는 것이냐? 먼저 시간을 중심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계절을 보는 것, 이걸 월지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중심하면 내가 앞으로 걸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뜻하는 글자, 즉 일간을 보는 겁니다. 다음 계절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찾아와서 쫓겨나듯이 도망친 건지를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주의 시작과 끝이고 핵심이에요. 비중으로 치면 9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각종 단식과 정보들은 많이 쳐져야 10%가 되지 않아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건데, 갑진년에는 따사로운 봄이 오니까 쌓였던 눈도 투명하게 녹아내리고 나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나 봄은 옵니다. 조금 늦었거나 많이 늦었거나의 차이일 뿐이고, 기다리던 그 봄이 오니까 따사로운 햇빛은 들어와요.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겠죠.